결혼식 시작 10분 전 신부가 예식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부케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취소해 주세요. 신랑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질 듯 벽에 기대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무너졌고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김순자는 이미 꽃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에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70평생을 살아오며 새벽잠을 포기한 지 오래였지만 오늘은 유독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현우의 결혼식이거든요. 어머니, 벌써 나가세요? 현우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너희 결혼식 꽃다발 준비해야지. 어디 대충 할 수 있겠니? 현우는 엄마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냥 꽃집에서 사면 되는데요. 안 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지. 꽃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장미가 특히 싱싱해요. 순자는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꽃가게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시장을 드나들며 쌓은 인연들이 곳곳에 있었죠. 순자 씨, 오늘은 뭔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환해요. 응, 내일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어머, 축하해요. 그럼 특별히 예쁜 꽃들로 골라드릴게요. 하얀 장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순자는 꼼꼼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싱싱하고 향기가 진한 것들만 골라내는 눈썰미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장미들 참 예쁘네. 다이가 좋아할 거야. 순자의 마음은 벌써 신부가 될 다이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방울꽃과 작은 안개꽃들도 함께 골랐습니다. 이 조합이면 정말 아름다운 부케가 나올 거야.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가방 가득 담은 꽃들을 소중히 안고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꽃잎에 부서져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로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꽃들을 분류하고 물에 담가 싱싱함을 유지시켰습니다. 결혼식 시즌이라 다른 주문들도 밀려 있었지만 아들의 결혼식 꽃다발만큼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 꽃들처럼 우리 현우도 예쁘게 꽃 피워서 살았으면 좋겠어. 오전 10시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한 꽃바구니 찾으러 왔어요. 순자는 친절하게 응대하며 정성껏 포장된 꽃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예쁘게 포장했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후 순자는 다시 현우의 결혼식 꽃다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점심 무렵 조병철이 꽃집에 들어왔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습니다. 순자야, 뭐 도와줄 일 없나? 순자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냥 현우 결혼 준비나 잘하세요. 양복은 마쳤어요? 응, 어제 찾아왔어. 병철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했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좀 기뻐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요. 순자의 말에 병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쁘지.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데. 병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현우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왔습니다. 순자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벌써 왔네. 배고프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어. 괜찮아요. 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현우는 말하면서도 어딘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다이는 잘 지내지? 순자의 물음에 현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흐려요. 이 말을 듣던 병철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엔 다 그래. 긴장하는 거야. 하지만 병철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거야. 다이도 긴장하고 있는 거지. 큰 결혼식이잖아. 순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후 내내 순자는 꽃다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얀 장미 한 송이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위질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담았고 꽃의 길이와 각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40년 꽃집 경험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꽃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순자는 오늘 완성한 꽃다발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신부 부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향기만큼 우리 집안도 환하게 피어야지. 꽃향기에 취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병철은 여전히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현우는 다이와의 약속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 7시 순자는 꽃집 정리를 마치고 뒤편 창고에서 내일 사용할 리본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결혼식에 쓸 장식용 리본들을 미리 준비해 두려던 참이었죠. 분홍색이 좋을까? 아이보리색이 좋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리본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꽃집 뒤편 좁은 골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려니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익숙한 음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이가 병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더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이야, 진정해.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병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순자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죠. 하지만 내일이면 현우 오빠와 결혼인데 이렇게 속이고 살 수는 없어요. 순자는 창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병철과 다이가 나란히 서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얘기, 내일 말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결혼해도 되는지.
병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된다. 현우만 다친다.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순자의 손에서 리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자 밖에 두 사람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있나? 병철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에 뭔가 떨어진 소리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현우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안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다이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모든 게 엉망이 돼. 현우뿐만 아니라 순자도. 병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순자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이런 대화를 하는 건지, 왜 다이가 병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친어머니한테서 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셨다니. 순자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가 병철의 딸이라는 건가요? 그럼 현우와는? 순자의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를 떠나보낸 것도, 너를 혼자 키우게 한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시잖아요. 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현우 오빠를 속이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알아야 해요.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는지. 순자는 벽에서 몸을 떼고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어. 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이야, 아버지 말 들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 현우는 좋은 애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아버지, 안 돼, 다이야.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병철의 목소리에 강한 거부감이 실렸습니다. 내일 결혼식 잘 치르고 현우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창고에서 나와 꽃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순자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아직도 이래?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응, 내일 준비하느라. 겨우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다. 일찍 쉬어. 병철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의 결혼식인데 신부가 남편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완성해둔 신부 부케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하얀 장미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 때문에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들 결혼식에 갈 수는 없지.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붓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꽃집으로 내려와 어젯밤 완성해둔 신부 부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꽃들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이가 정말 우리 병철 씨의 딸이란 말인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병철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순자야, 준비됐나? 호텔에 일찍 가야겠어. 응.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면 어젯밤 일을 들켜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먼저 호텔로 가겠습니다. 현우가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이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젯밤부터 전화를 안 받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이가 도망을 간 건 아니겠죠? 결혼 전이라 긴장하고 있는 거겠지. 걱정하지 마. 병철이 아들을 달랬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호텔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신부 부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이가 정말로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건 아닐까?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우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결혼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순자야, 신부 부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신우이가 다가와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길에 순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이를 마주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웨딩 플래너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다이는 어디 있나요? 순자가 물어보자 웨딩 플래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아직 안 오셨어요. 1시간 전부터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순자의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이가 정말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려 있고 화장품들도 그대로 있었지만 다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이 몇 시에 오기로 했나요? 오전 9시에 오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다이가 정말로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겠죠? 아니면 어젯밤 병철과의 대화 후에 무슨 결심을 한 건 아닐까요? 혹시 집에 연락해 보셨어요? 네,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받으세요. 그때 현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이 못 보셨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신부가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현우야, 진정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순자는 아들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이가 어젯밤 말한 대로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망을 간 걸까요?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식장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사회자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신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연락이 아직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현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다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다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현우야, 혹시 다이가 어디 갔을지 아는 곳이 있나? 순자가 물어봤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도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갔거든요. 순자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다이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시작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가 지나도 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왜 안 와? 무슨 일이 있나?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병철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다이가 안 온다고? 순자는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병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병철이 당황해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부 부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꽃다발이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식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다이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이야, 어디 있어? 제발 나와줘. 현우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결혼식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현우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 시작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긴 오후 12시, 호텔 로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고 있었고 현우는 계속해서 다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이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음성 사서함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신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신부 부케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이가 병철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던 그 결연한 어조까지. 설마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니겠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신우이가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신부가 갑자기 사라지다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현우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다이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요. 어디로 간 거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병철이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다희와 나눈 그 은밀한 대화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도 참 태연하시네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병철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자 병철은 급하게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병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병철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와 현우는 누구의 전화인지 궁금해했지만 병철은 대기실을 나가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얘기하자. 병철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지? 순자도 남편의 급작스러운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를 생각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혹시 다희와 관련된 전화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병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현우가 여기 있어. 긴장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문이 닫혀 있어 자세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병철이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다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침착했습니다. 다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순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희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니? 순자의 질문에 다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수 없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어젯밤 대화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철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봐야겠어. 순자와 현우가 의아해했지만 병철은 서둘러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데? 순자가 중얼거렸지만 병철은 이미 복도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현우가 순자 옆으로 다가와 전화를 바꿔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다희야, 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니 뭐가 미안해? 결혼식장에 모든 사람이 와 있어. 빨리 와. 현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저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왜? 도대체 왜 못 와? 다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현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다희야, 제발 와. 우리 얘기해보자. 현우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다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오빠. 저 정말 갈 수 없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희야, 됐어. 전화 끊어. 순자는 그 목소리가 병철 같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급하게 나간 병철이 혹시 다희와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희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희야, 누구랑 같이 있니? 방금 누가 말했지? 현우가 물어봤습니다. 다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누가 있었는데. 현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다희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희야, 어머니, 저 떠날게요. 다희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순자의 손에서 신부 부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들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희야, 너 정말로 떠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현우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다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도대체 왜?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곧 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다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다희가 왜 떠난다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식장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건가? 신부가 도망갔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객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취소해 주세요. 그 말과 함께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병철의 급작스러운 외출까지 분명히 다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통해 하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측 사정으로 인해 오늘 결혼식이 연기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부가 정말 도망간 거야? 현우는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복도 벤치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현우야, 울지 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순자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철이 급하게 나간 것도 분명 다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지만 현우에게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결혼식 당일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죠? 현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순자도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아까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화라도 해봐야겠네. 순자가 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하러 왔다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순자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체면을 구기게 될 줄이야.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순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다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받아줘. 간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희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호텔은 거의 텅 비었습니다. 가족들만 남아 있었는데 모두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예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벤치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희한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달랬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자책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병철이는 어디 간 거야? 이런 때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순자도 답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나간 지 몇 시간째인데 병철의 부재가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꽃집도 문을 닫아놔야 하고 무엇보다 어젯밤 발견했던 그 편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현우야, 집에 가자.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더 있을게요. 현우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희가 마음을 바꿔서 올지도 모르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다희는 안 올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어디 간 거죠? 현우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와 오늘 병철의 이상한 행동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면서 어젯밤 들었던 그 충격적인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철이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간 것까지. 설마 정말로 다희와 만난 건 아니겠지?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완성된 다른 꽃다발들이 그대로 있었고 결혼식용으로 준비했던 장식품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올라가 병철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어젯밤 기억으로는 분명히 편지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서랍을 하나하나 뒤져보니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의 아이 다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요. 편지 끝에는 영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어린 다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다희와 똑같은 눈매와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순자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병철의 딸이었구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병철이 무슨 일을 했던 건지 순자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기고 살았던 거야?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토록 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편지와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우야, 밥이라도 먹어라. 하루 종일 굶었잖아.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안 오셨네요.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현우야, 세상 일이란 게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야. 엄마도 젊었을 때 많은 일을 겪었어.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사라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분명히 다희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순자는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다희의 사정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병철이 어디로 갔는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도 병철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정말로 다희와 함께 어딘가로 간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어젯밤 대화와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 9시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미안하다. 병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희와 함께 있어. 병철의 고백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랬구나. 순자야, 나중에 다 설명할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병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화 통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다희랑 함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현우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다희와 함께 있는 거죠? 무슨 관계인 거예요? 순자는 서랍에 숨겨둔 편지와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병철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꽃집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손님들을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은 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밥 좀 먹어라.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그제야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순자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상심해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오후 2시쯤 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다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이 많이 부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다희야. 순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의 숨겨진 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희는 조심스럽게 꽃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의자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구나. 다희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대화를 들었어. 우연히. 순자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그래. 꽃집 뒤편에서 너희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 다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다 아시는 거네요. 내가 병철의 딸이라는 건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다희의 대답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럼 현우와 사귈 때는 몰랐다는 거야? 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다희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최근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순자가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된 거구나. 순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다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과 결혼하신 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제가 태어난 건 아마 두 분이 결혼하신 지 10여 년 후예요. 다희의 말에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에 외도를 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니. 그럼 너는? 네. 두 분이 결혼하신 후에 제가 태어났어요. 다희의 고백에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 전 실수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결혼 후 외도라니. 내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다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다른 남자는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만 사랑하셨대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희를 미워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병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럼 병철이는 언제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요. 가끔 저희를 보러 오셨어요. 다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갈수록 뜸해지셨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순자는 남편이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우와 사귄다는 건 언제 알았어? 한 달 전에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요. 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현우 오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우 오빠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견디지 못하실 거라고. 다희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살자고 한 거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현우 오빠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다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날 밤에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날 밤 너희가 만난 거구나. 순자가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현우 오빠. 다희야. 현우는 다희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도 너랑 함께 있다면서? 현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현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설명해줘. 현우가 다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뭔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희는 현우의 손을 피했습니다. 안 돼요, 오빠. 우리는 정말 안 돼요. 왜?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현우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다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이것 좀 봐. 현우는 어리둥절하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더니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다희야, 이게 너야?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과 사진, 그리고 지금 상황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가 남매라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현우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는 다희의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매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뻔히 보였거든요. 현우야, 진정해. 천천히 얘기해보자.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한 달 동안 나를 속인 거네요. 현우는 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계속 웃으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아니에요. 다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도망간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병철이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집을 비웠던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다희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자야. 병철은 아내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냉정하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요? 사흘 동안 딸이랑 어디서 뭐 했어요? 딸이라는 단어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다희가 아버지 딸이라는 게 병철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현우야. 아버지가 모든 걸 잘못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병철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다희 어머니가 가정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바람을 피우면서는 뭘 생각했어요? 병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변명할 수 없어. 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모친께서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셔서 혼자 저를 키우겠다고. 순자는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너를 키운 거구나. 네. 어머니는 평생 다른 남자와는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다희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현우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희가 나와 사귄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이다. 다희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다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 오빠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병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고 했다. 현우도 다희도 행복해 보였으니까.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살자고요? 남매끼리 결혼하게 놔두자고요? 순자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고, 이미 다 무너졌잖아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내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희는 그런 현우를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현우가 다희에게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야? 다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행복해해서.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들.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는데 오늘 다 말할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병철 씨, 당신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순자의 말에 병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나가요.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현우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결심했어. 40년 넘게 속이고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다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떠날게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순자는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다희야,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현우는 그런 다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병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아버지 잘못이야.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예요? 현우야,
아버지는 짐을 싸서 나가겠다. 너와 어머니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병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게 돼서 마음은 조금 편해. 순자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순자야, 정말 괴로웠어.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그럼 진작 말했어야죠. 다희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순자는 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희야, 너를 원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꽃집도 계속할 거고. 하지만 아버지도 다희도.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야. 순자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병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짐을 싸야겠다. 다희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현우는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야.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철은 정말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챙긴 채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배웅하지 않았고 순자는 꽃집에서 시든 꽃들을 정리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허무했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희도 그날 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현우에게 직접 인사하려 했지만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 갑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순자에게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다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희야, 너도 피해자야.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현우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안부를 물어봤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됐어요? 좀 연기됐어요.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만에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결혼식은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했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가끔 다희와 함께 계획했던 미래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복 동생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꽃집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사할까 봐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다희 생각도 아버지 생각도 그리고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생각도. 순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순자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아버지도 없고.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순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꽃들이 있잖아.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만 꽃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순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살 필요도 없고 의심과 불안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꽃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병철 눈치 보느라, 현우 걱정하느라, 꽃집 일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 좀 만들어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국화로요. 우리 남편 기일이거든요. 순자는 정성스럽게 흰 국화로 꽃다발을 만들어줬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네, 다른 여자랑 도망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손님의 담담한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지내시는군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잖아요. 미워하기엔 제가 너무 지쳤어요. 손님이 나간 후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워하기엔 너무 지쳤다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순자도 병철에 대한 분노로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만 미워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병철이 꽃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병철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얼굴에 평화로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비밀에서 벗어난 후련함 때문일 거라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순자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꽃시장에 가고 꽃집을 열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속임수에 당할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현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원만해졌습니다. 가끔 다의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건 진짜였어도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꽃집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튤립과 수선화를 심고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새 출발의 꽃밭.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예쁘다며 칭찬했습니다. 순자 씨, 꽃이 참 예뻐요. 마음도 밝아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봄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주말에 현우가 찾아와 화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꽃밭이 예쁘네요. 그치? 엄마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야, 넌 어때? 좀 나아졌니? 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다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 다이도 피해자였으니까.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도 이제는 이해해요. 잘못했지만 그것도 인생이었을 테니까. 현우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꽃집에서 하얀 백합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꽃은 꺾여도 다시 피지.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꽃집 창문으로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지만 방황하지 않는 삶.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순자는 정리된 꽃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수선화. 각각 다른 향기를 가진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꽃집 안엔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자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평화로운 날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